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추운 날씨에 지방을 더 저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온을 위해 단열재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풀리고 있는데도 제 몸은 별 다른 차도가 없는데요. 예전에 날씬했던 모습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요즘 들어 유독 살이 더 찐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장지방과 지긋지긋한 뱃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손가락으로 뱃살을 한번 잡아보세요. 나온 뱃살이 듬뿍 잡히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바로 피하지방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올챙이 배처럼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고 그 부분이 손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다든지 바로 누웠을 때 뱃살 밑으로 내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내장지방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장지방은 그 자체가 독소를 내뿜는 독덩어리입니다. 대사성 증후군의 원인이 되죠. 요즘에는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 같은 데다가 음식을 많이 구워 드시는데요. 수분 없이 바짝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당독소가 위험한 것은 당독소를 섭취하고 나서 나중에 대변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인데요. 남아있는 독소들이 온몸에 덕지덕지 달라붙게 되죠. 결국은 이것이 대사질환을 일으키고 내장비만을 일으켜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나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독소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계란이나 닭가슴살 정도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단백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 속도가 빠르고 양질의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만 계속 먹다 보면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집니다. 포화지방이 많아지면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지요. 또한 동물성 단백질에는 식이섬유도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동물성 단백질을 조리하면서 나올 수 있는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독소는 최근의 개념입니다. 탄수화물과 탄수화물당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이 만나서 생기는 독소인데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독성물질을 먹으면 이것들이 몸에 축적이 되고 독소들이 몸에 여기저기 가서 세포에 덕지덕지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세포의 경화를 일으키는데요. 세포가 경화된다는 것은 딱딱해진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피부가 딱딱해지면 주름이 생긴다고 하지요. 그에 더해 비만과 노화를 일으키고 각종 대사 질환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당독소에 대해 딱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감자튀김이라든지 각종 튀긴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펜션에 놀러 가거나 캠핑을 가면 직화구이도 많이 드시지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당독소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음식들과 함께 가공육에서도 상당히 많은 당독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공육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당독소뿐만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각종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WHO에서는 소시지 같은 가공육들을 발암물질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만을 계속 먹는다면 당독소가 만들어지고 포화지방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만이 되지요. 또한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고지혈증, 그리고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튀기거나 구운 것보다는 삶거나 데친 음식 위주로 먹는 습관을 만드셔야 해요. 후라이드 치킨보다 삶아낸 닭고기가 훨씬 좋은 것이죠. 그리고 샤브샤브로 드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샤브샤브 물은 100도 이상에서 끓기 때문에 당독소가 생길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일 좋지 않은 것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 등에 수분 없이 바짝 구워서 먹는 것들입니다. 맛이야 좋지만 이건 당독소 덩어리예요. 수분 없이 구우면 열이 100도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요. 200도, 300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당독소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지요. 이제 더 이상 당독소의 위험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장독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튀기고 구운 음식을 최대한 피하시고 신선한 야채와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 같은 신선한 유제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갈색이 나면서 맛있는 음식은 대부분은 당독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보다 수육으로 드시면 좋지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은 3대7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에 상당히 많은데요. 두부라든지 대두라든지
무가당 두유나 낫또 같은 음식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금치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뽀빠이가 왜 뽀빠이인지 아시겠죠? 시금치를 많이 먹어서 근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버섯이에요. 버섯은 양질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이나 비타민도 많기 때문에 버섯을 즐겨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호박씨나 아몬드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건 아시는데 그동안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만 섭취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동물성 단백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더라도 당독소를 줄이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결국은 각종 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당독소를 측정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또한 주름살의 가장 큰 원인이 당독소입니다. 당독소가 콜라겐 조직에 덕지덕지 달라붙으면 달라붙은 당독소가 피부를 딱딱하게 만들면서 주름이 지기 시작합니다. 당독소가 사람을 빨리 늙어 보이게 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당독소 해독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도 훨씬 잘 되고 몸 자체가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죠. 실제로 비만인 분들의 당독소 수치를 재면 당독소가 엄청 높게 나오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다시 재면 당독소 수치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당독소를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해 보이는데 내장 비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는 배만 나왔어요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근육은 적은데 뱃속에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체지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피하지방이고 하나는 내장지방입니다. 피하지방은 손으로 몸에 어디든지 잡았을 때 손에서 잡히는 부분인데요. 피하지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지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내장지방은 우리 뱃속 내장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는 지방을 말하는데 보정 속옷을 입는다든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외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내장지방입니다. 문제는 내장지방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혈관을 타고 혈관 속에 끼게 되면 고지혈증이 생기고 간에 가서 붓게 되면 지방간이 생기죠. 몸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가 발생되고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심각해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게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을 줄이는데 굶는 것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굶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 끼를 굶으면서 살을 빼는 분들을 보면 힘이 없어서 가만히 누워만 있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움직이기가 싫고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근육이 줄고 지방은 줄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잘못된 방식의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굶는다고 내장지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배만 나온 비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굶지 않고 내장지방을 깔끔하게 빼는 법이 있을까요? 보통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조금 더 잘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이죠. 내장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통곡이나 알곡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갈아낸 탄수화물, 예를 들면 빵이나 떡, 면 종류 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섬유질이 다 파괴가 됩니다. 이 파괴된 섬유질은 맛이 좋아서 자꾸 먹게 되죠. 이것이 우리 소화관 속에 들어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중으로 빨리 포도당이 퍼지게 되죠. 그러면 포도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겠지요. 이렇게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주로 폐경기 전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피하지방으로 살이 찌게 되는데요. 폐경기 후에 여성이나 남성들은 대부분 복부에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젊었을 때도 살이 찌면 배가 나오는 비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폐경 후 여성들은 젊었을 때 찌지 않았던 뱃살이 점점 찌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뱃살을 빼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통곡류나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흰빵보다는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드시고 흰밥 백미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순서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탄수화물부터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첫 번째로 야채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드셔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헐적 단식은 효율적으로 내장 비만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의미는 췌장을 쉬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인데요. 현대인들은 아침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24시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간헐적 단식이고요. 12대 12 단식이라고 하면 12시간은 먹을 수 있는 시간이고 12시간은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공복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12시간 동안 우리 췌장은 쉬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쉬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고 뱃살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뱃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고로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에 운동을 하셔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근육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면 포도당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근육을 쓰게 되면 내장 지방을 빨리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라든지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공복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에 빠지거나 근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 제거에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좋습니다. 단시간에 정말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운동을 하시고 천천히 걷는다든지 그렇게 불완전한 휴식을 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러닝머신을 탄다면 전력 질주로 1분을 달리고 나서 30초 정도를 또 천천히 걸었다가 다시 또 1분을 강도 높게 달리는 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5분만 하셔도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하고 내장 지방도 잘 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같이 병행하신다면 내장 지방을 태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운동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은 식사 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설렁설렁 움직이시는 것만으로도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식사 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촉진하는 겁니다. 식사 후에 천천히 걸으시거나 산책을 하시면 혈당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폭식이 내장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죠. 코르티솔 호르몬은 위기 상황일 때 나오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원시 인류가 추위에 시달리거나 동물에 쫓기는 상황일 때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었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했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을 계속 축적한 것이 피하지방, 내장지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추위와 기아에 시달리는 대신 회사에서 상사에게 시달리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죠. 그때 똑같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맵고 짜고 단 음식이 생각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고스란히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잠을 못 자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옵니다. 비만에 상당히 중요한 렙틴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잠을 못 자면 교란이 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잠을 못 자서 식욕이 떨어진다는 분들은 보통 하루 이틀 못 잔 분들인 경우가 많고 만성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면 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내장 지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마른 비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동할 시간은 줄어들고 거기다 우리가 최근에 겪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근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배만 나오게 되었죠. 이를 두고 올챙이배라고도 하고 거미형 인간이라고도 하는데요. 팔다리는 가늘고 긴데 몸통만 더 커지는 상태입니다. 마른 비만이 동반된 내장 비만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근육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내장 지방을 빼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비만은 피하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많아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하지방과 내장 지방의 운동성을 비교해보면 내장 지방이 더 쉽게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되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비만의 유형이 올챙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이 엉덩이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보다 배에 모여있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밤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영양분이 저장되고 지방으로 전환되기가 쉽습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대략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뱃살을 위해서라도 규칙적으로 천천히 식사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술의 주성분은 물과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1g당 약 7칼로리의 열량을 내는 고열량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도 더 높은 열량을 내는데요. 알코올이 휘발성이라서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술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에너지 변화를 더디게 해서 체내에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술과 함께 드시는 고칼로리의 안주도 고스란히 다 지방으로 바뀌게 되지요. 식생활 말고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인데요. 첫째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생활 습관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시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되면서 1시간에 약 90칼로리만 소모가 됩니다. 식후에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둘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담배를 태우면 식욕이 떨어져서 체중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흡연을 하면 몸의 대사가 손상이 되어서 지방이 더 잘 쌓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를 태우면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둔화가 됩니다. 뱃살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필수인 것이죠. 셋째로, 충분히 수면하는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하루에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장기간 수면이 부족하면 욕구불만과 함께 식욕이 더 당기게 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복부 비만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3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거나 8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하신다면 내장 지방을 관리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장 지방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와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